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오늘은 그 21년도 하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그 답안 해설 두 번째로서 지문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지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지문 조건을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하는데 꼭 적용해야 되는 지문들을 일단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구조계획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읽기 순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하고 내가 구조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네, 여기 지문이 있습니다. 출제 지문이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빡빡합니다. 뭐 하나 추가할 만한 빈틈이 없죠. 네, 21년도 하반기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물론 문제 자체도 어렵고 까다로웠지만 지문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단면 설계까지 고려를 한다면 맥시멈으로 잡아서 1시간 이내 한 50분 정도에는 풀어야 되는데 50분 안에 풀 수 있을 만한 어떤 지문 조건은 사실 초과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지문 검토를 해보죠. 자, 보시면 답안 작성지입니다. 답안 작성지를 가만히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최종 제출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여기만 봐도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 2층 구조 평면도가 있어요. 지붕층 구조 평면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요구를 하죠. 거기다가 보통은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붕 트러스 단면도라고 나와요.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축척에서 제가 이렇게 잘 보이시라고 색깔을 달리 했지만 평면도는 구조 평면도는 200분의 1로 작성을 하고요. 지붕 트러스인 경우에는 100분의 1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답안 작성지도 빽빽하게 별로 여백이 없이 몇 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총 3개. 구조 평면도 2개에다가 그다음에 단면도 하나 정도를 그리는 그런 어떤 그 작도량이에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이렇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간혹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구조 평면도 하나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잘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출제됐는데 문제가 까다롭거나. 그래서 답안 작성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만 봐도 내가 해야 되는 게 구조 평면도 2개에다가 단면도 하나구나. 근데 그 단면도가 어떤 거예요? 트러스라고 하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지문 조건을 읽지는 않으셨지만 이 트러스라고 하는 게 보이는 순간 별표죠. 별표 5개죠. 이 문제는 포인트가 트러스에 방점이 있겠구나. 내가 트러스를 구조 계획을 할 만한 어떤 연습이 돼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반출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문제의 가장 큰 구조 계획적인 차이점은 이 슬래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슬래브가 있고 없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량 철골에서는 경량 철골 문제가 출제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계획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강론적으로 봤을 때 구조계획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내용인데, 이 올해 출제 문제는 경량 철골 문제가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이 아이템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윈드 칼럼, 퍼링, 거스 이 3가지 아이템은 구조 지문에서 조건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붕 브레이스하고 벽 브레이스 요 2가지 9번 10번에 대한 아이템은 횡력에 대해서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도면 작성 요령에도 지붕 브레이스는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문 조건이 있는 것처럼 9번 10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6번부터 10번까지를 할 게 없어요. 경량 철골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경량 철골 문제는 경량 철골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아이템은 뭐하고 유사하다? 일반 철골이 하는 아이템 정도로만 구조 계획을 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올해는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문제 2가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총평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부가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알았어요.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문제가 나왔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들을 보고서 내가 지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 쓰죠. 그래서
1번 기둥, 2번 큰 보, 3번 작은 보, 4번 슬래브. 이 슬래브는 경량 철골인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일반 철골인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슬래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횡절 방지 정보를 구조 계획을 할 건가 말 건가 철골 구조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부재 크기, 12번 단면 상세. 단면 상세라 보긴 힘들지만 단면도를 그리라고 나왔으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이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아이템을 크게 추스린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해당 지문들을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해당 아이템에다가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출제 지문을 하나하나 봅니다. 보시면 제목 구조에서 이 제목 건물의 용도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문화시설 의미 없습니다. 쭉 체크하신 다음에 패스하시면 되고 앞에서 답안 작성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또 나오죠. 2층하고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그리라고 하고 특징이 뭐라고요? 이 문제는 지붕 트러스에 대한 걸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트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트러스의 형태도 다양하니까 조건에 맞춰서 그리시는 게 연습 없이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 트러스에 대한 단면도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특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강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1번 과제교육이죠.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가장 문제 지문을 파악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항목이 그렇죠. 보기죠.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과제계를 보시고 두 번째 지문으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보기를 가십니다. 보기에서 얻어낼 게 많아요. 자 보시면 기둥. 기둥이 이런 형태, 이런 형태니까 올해는 철골 문제가 출제됐겠네. 보는 이렇게 실선으로 하나 그리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강접합, 힌지 접합에 대한 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철골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데크플레이트 골방향. 데크플레이트 골방향이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구조, 일반 철골 구조가 출제됐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데크의 골방향에 따라서 이 기호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반적인 철골 구조가 출제됐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면도의 트러스 위치를 표시할 때는 점선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RC에서 볼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점선 두 줄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철골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트러스인 경우에는 평면도에 이렇게 점선 두 개를 표기하고요. 단면도에는 실선 하나로 표기하고 명확하게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 트러스를 어떻게 구조 계획할지는 지문 조건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포인트, 출제자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트러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별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내가 별표를 쳤고 답안 작성지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보기에서도 보니까 보기에서도 당연히 또 트러스에 대한 걸 요구를 하네요. 트러스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주어진 도면 보셔야 되죠. 보시면 낯섭니다. 적어도 구조에선 낯설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 있고 물매가 잡혀 있네요. 이렇게 물매가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박공지붕이다라고 하는 거. 박공지붕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디멘전이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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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가로 세로 동일한 걸로 봐서는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지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평면도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붕 평면 개념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했던 지붕 평면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본인의 의도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라고 하는 거죠. 개념도입니다. 2층 개념도라고 해서 2층 평면 개념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는 사실은 도면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형태로 줬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아직 이 A 단면, B 단면, C 단면에 대한 건 보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가, 나, 다라고 하는 영역을 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오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다가 X표를 표시하셔야 돼요.
여기는 뭘 할 필요가 없다? 구조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다가 많이 구조계획을 하셨죠?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구조계획을 하시는 순간 뭐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여기는 오픈이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계단을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생각은 잠깐 가지실 수 있고요. 어쨌건 개념도가 주어졌습니다. 개념도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가지고 계시던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계시던 포인트를 짚으셔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일단 지붕 트러스 영역이래요. 지붕 트러스는 여기밖에 설치가 안 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45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대칭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붕 트러스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기도 지붕 트러스가 구조계획이 상식적으로는 대칭으로 계획한다고 하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붕 트러스가 구조계획이 되고 여기는 일반 철골이 아니고 그냥 철골 부재로 구조계획이 되나 보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 트러스 영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분명히 박공지붕이 모이는 부분이니까 용마루가 이 부분입니다. 용마루.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구조계획을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조계획을 하실 때 반드시 고민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마루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를 가면 여기가 용마루면은 당연히 여기가 첨화겠죠? 첨화입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용마루 부분도 레벨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첨화 부분도 레벨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물매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표시한 이 푸른색, 녹색 부분의 이 부분이 뭡니까? 경사 부분이죠. 경사 부분. 그래서 용마루 부분, 첨화 부분, 경사 부분에 대한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붕층 구조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행한 부재인지 경사 부재인지를 아셔야 되고 레벨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붕 요 구조 평면도를 우리가 경량철골로 구조계획을 해야 된다면 용마루 방향과 물매 방향에 따라서 뭘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펄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펄인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중돌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요? 이렇게 용마루 방향, 용마루 부분, 첨화 부분, 따라서 나머지 부분, 경사 부분에 대한 걸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골 계단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조계획을 어떻게 할지는 지문 조건을 읽어가면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기에서 보신 것처럼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가 시공되어지는 구조계획이 되어지는 부분은 가하고 나 부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층 구조 평면도에서는 실제로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가하고 나가 주된 부분이겠구나. 거기다 추가로 이 계단까지 계획을 하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계획하지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계속 가시고요. 평면은 확인했습니다. 자, 평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인면도를 같이 인면 개념도, 단면 개념도죠.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 AA 섹션 여기를 자르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붕 트러스가 어떤 형태입니까? 삼각형 형태의 지붕 트러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나입니다. 여기 BB 섹션을 잘라서 보면은 여기가 나구나. 결국 여기는 지붕 트러스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비록 이렇게 경사진 부재라고 하지만 단일 철골 부재로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실 수 있죠. 물론 이게 저처럼 한 번에 쫙 읽어보면서 내용이 정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읽다가 또 한번 확인하고 다른 조건들을 읽다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CC 프라임 섹션을 잘라보면 우리가 평면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여기는 오픈이니까 여기 보시면 다 부분, 여기는 슬래브가 없죠. 여기는 슬래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 부분 정도는 가야 여기 슬래브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CC 단면 개념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5m, 3m, 3m 해가지고 경사 부분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은 층고가 5m고요. 그 다음에 2층 바닥은 지붕층 2층에서 지붕층 바닥까지는 여기 이 부분이 결국은 첨화 부분일 거고 여기가 용마루 부분일 텐데 몇 메타부터
층고로 따지면 3m부터 6m까지 층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가 용마루 방향이고 여기가 처마 부분이고 여기가 용마루 방향이고 여기가 처마 부분이고 여기가 용마루 부분이고 여기가 처마 부분이고 그렇게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레벨을 가진 경사 지붕의 박공 지붕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어디가 용마루고 어디가 처마야 그거에 따라 구조 계획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확인하시면 지금 요까지는 어떤 겁니까? 1, 2분 만에 여러분들이 쭉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 조건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뭐만 가지고 과제 기호라든지 보기라든지 주어진 도면만 가지고 올해 문제는 이번 문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한 부분을 최대한 그 주어진 조건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은 지문을 한번 읽고 다시 이런 어떤 그 개념도라든지 조건을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해한 만큼 이해를 못할지언정 중요하다고 느낌이 오는 부분엔 느낌이 오는 부분에다가 별표라든지 형광색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해두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문 조건을 읽었을 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냥 지문 조건은 지문 조건대로 쭉 눈으로 훑으시고 이런 단면도, 평면도라든지 단면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한번 하신 상태에서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사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확신이 안 들어서 눈으로만 확인하면은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한 부분은 이해한 부분대로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지문 조건을 읽어야 되죠. 지문 조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문 조건을 읽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지문 조건을 읽으면서 지문 조건만 읽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이 주어졌으면 각각의 이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큰 틀에서의 요 아이템들을 지문 조건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템들을 일단 적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문 조건을 읽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동일한데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도 되는 아이템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지워버리는데 그냥 지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데 두 번 다시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보시면 계획 기본 사항에서 2층 1층 5m 3m 이것도 단면 개념도에서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 높이 11m 처마 높이 8m 그러니까 요 높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가 11m구나. 여기를 이렇게 층별 층고를 더하면 11m 나옵니다. 여기가 몇 m야? 8m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문 조건하고 주어진 단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표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조 기본사항, 구조, 강구조 이미 알고 있죠? 의미 없습니다. 지우고요. 보시면 적용 하중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지만 이 값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바닥에 지붕층은 지붕층 전바닥에 동일한 하중이 깔린다. 2층은 2층 전바닥에 동일한 하중이 깔린다라고 하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지우시면 되는데 올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21년도 하반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시면 고정하중 0.5, 1.0 2층인 경우에는 고정하중 4.0, 3.0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고정하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활하중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했지만 고정하중은 8배 차이가 나요. 활하중은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붕층하고 2층이 구조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지붕 구조는 모일 확률이 높다. 아직 지문 조건을 읽지는 않았지만 경량 철골일 확률이 높다. 2층은요 일반 철골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데크플레이트 골 방향은 어디에다 표현해야 된다? 2층에다가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 느낌이 오시면 느낌이 오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지붕은 가벼운 하중이 걸리네, 2층은 무거운 하중이 걸리네 라고 하는 정도만 인식하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써먹을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재료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아까 확인하고 왔죠. 그 다음에 지붕 구조는 강접골조하고 트러스 이 두 가지 내용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느 부분에 트러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자 3번 구조부재의 단면 치수는 제가 앞에 그 구조 팁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자료 하나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은 사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면 요 K 부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구조 팁 7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기부터 먼저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보입장에서 K라고 하는 부재를 쓰려면 이 K라는 부재하고 연동될 수 있는 기둥의 사이즈는 A 부재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는 만약에 LMN이라고 하는 보부재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적어도 LMM이라고 하는 거더를 쓸 거야, 큰 볼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부재를 쓰기 위한 기둥의 종류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자 보시면 요 계획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요 정도 내용인 거죠. 여기에 기둥 부재로 쓸 수 있는 부재가 A, B니까 이거는 기둥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둥 조건에다 넣습니다. 보부재는 이게 큰 본지 작은 본지 모르니까 어쨌건 큰 보 작은 보 조건으로 넣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기타 트러스 부재 요건 지붕에 적용되어 있구나. 근데 특이하게도 강관이 적용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트러스 나왔을 때 그때 적용해야지. 내가 트러스 부재로 적용할 수 있는 부재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 트러스에 대한 거는 사실은 큰 아이템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분야는 아니니까 기타 특이사항에다 일단 넣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구조 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들인 거죠. 자, 보시면 1번 공통사안 구조 부재는 경제성, 시공성, 공간 형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예, 항상 나오는 얘기. 이 지문 조건은 설령 지문 조건이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구조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지문 조건에 나왔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어. 이런 조건으로 난 구조 계획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한번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철골인데 횡력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면 철골에서 횡력을 고려할 때 적용됐던 지붕 브레이스, 벽 브레이스는 구조 계획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여기다가 브레이스 계획은 하지 않음. 이렇게 일단 염두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2층 계획 구조부터 봅니다. 기둥 개수는 24개래요. 근데 A는 400에 400짜리, B는 250에 250짜리인데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A 기둥 부재는 8개밖에 못 써. B 기둥 부재는 16개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합산 24개의 기둥 개수를 요구하네요. 어떻게 계획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기둥 조건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건축물 외곽에만 배치한다. 특이하죠. 건축물 외곽에만 배치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로 가냐면 평면도를 봐야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외곽이라고 하면 여기가 외곽일 것이고 여기가 외곽이죠. 특이합니다. 기둥을 여기만 배치해가지고 구조계획이 될까라고 싶어요. 자, 2층으로 오시면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외곽에만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출제자의 의도죠. 그럼 여기는 오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다 기둥을 배치하지 말라고. 몇 메타인가요? 20m인데. 그럼 일반 철골에서 20m를 한 방에 기둥 없이 보로만 지지가 될까? 특이합니다. 문제에서는 된다고 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할 수 없죠. 이상하더라도 여기다가 기둥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요 내부에는 기둥을 배치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도 기둥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리해 놓습니다. 이 기둥은 건축물 외곽에만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여기다 적어 놓죠. 건축물 외곽에만 배치한다고. 알겠습니다. 기둥 중심간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둥의 간격, 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줄 때는 몇 메타 이내, 몇 메타 미만 이렇게 최대값을 주고 그 이하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합니다. 몇 메타 이상으로 줬어요. 그러면 5m도 좋고 10m도 좋고 15m도 좋고 20m도 좋은가? 기둥 스팬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이 드실 수는 있지만 뭐 때문에요? 이 24개라고 하는 개수의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5m 이상을 계획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8m로 기둥 계획을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24개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개수라고 하는 거하고 기둥 중심 간 거리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게끔 기둥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일단 저거는 놓죠. 기둥 중심 간격이 5m 이상이래요.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의 기둥 배치 및 단면 치수는 동일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총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21년도 하반기 이전에 출시됐던 문제는 서로 다른 기둥 구조 형식 RC하고 일반 철골, RC하고 경량 철골 아니면 뭐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문제에 두 문제씩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충돌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별도로 각각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1년도 하반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1층에 일반 철골이 계획이 돼야 되고 지붕층의 경량 철골 문제가 계획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문제는 구조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기둥 경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건물로 매칭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원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풀어보신 분들은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된 학원 문제로서 많이 출제된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어요. 어쨌건 보통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게끔 구조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죠. 1층과 2층의 기둥 배치 및 단면 치수는 동일하다. 결국 경량 철골의 기둥 경관이든 일반 철골의 기둥 경관이든 동일하게 서로 연동을 해서 구조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즉 1층과 2층의 기둥 배치 및 단면 치수는 동일하다. 지금 현재 어떻게 구조 계획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데크 플레이트는 최대 3.5m 경관을 지지한다. 슬래브 조건으로 빼놓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데크 플레이트 최대 경관 3.5m라고 하는 거는 작은보 간격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은보하고 슬래브가 같이 엮여서 어디 계획할 때 그렇죠. 큰 보를 계획한 다음에 작은 보 계획할 때 요 조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뭐예요? 2층 구조 계획이에요. 2층 구조 계획. 자, 이제 지붕층으로 가겠습니다. 지붕층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지붕은 대칭인 박공지붕으로 한다. 지붕은 대칭인 박공지붕으로 한다. 이미 확인됐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여기다가 추가로 요점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가나 영역의 박공지붕은 다영역에서 교체한다. 여기가 지붕에서는 박공지붕이고요. 여기가 박공지붕인데 여기 박공지붕하고 여기 박공지붕이 어디 영역에서 요 다 영역인 여기에서 만난다? 실제로 만나고 있죠.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요 평면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지붕 평면도 개념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 요 영역은 트러스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강접 골조, 일반 골조로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일 부재 골조로 계획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있는 평면하고 여기 있는 평면이 정확하게 45도로 대칭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를 지붕 트러스로 계획하면 사실은 여기도 지붕 트러스로 계획해야 되는데 지문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든 평면은 동일하지만 트러스는 어디만 온다고요? 여기만 온대요. 여기만.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트러스는 동일한 사용으로 두 개소 계획한다. 여기에다가 트러스가 몇 개 온다고요? 2개 계획하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합니다. 트러스는 트러스 조건으로 기타 특이사항으로 트러스는 동일하게 2개소 계획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 각 부재의 절점 길이는 3.5m 이하로 한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계획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건 3.5m 적어놓습니다. 특이사항에다 적습니다. 트러스 지지점은 기둥으로 계획한다. 이것도 일단 적어놓습니다. 계획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접골조 영역의 작은 보 간격은 5m 이하로 한다. 무슨 조건이에요? 작은 보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지붕 작은 보 간격은 5.0m 이하로 계획하라고 해요. 이것도 큰 보를 계획해봐야 경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5m 이하 간격으로 계획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는 무슨 조건을 봤어요? 2층 구조 계획에 대한 조건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붕층 구조 계획에 대한 조건을
적용을 했는데 요거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우리가 앞에서 구분해 놨던 기둥, 큰보, 작은보, 슬래브, 기타 특이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 조건을 계속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지문 조건은 2번이건 3번이건 확실하게 읽으신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떤 조건만 가지고 이 한눈에 기둥 조건이 다 보이는 요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효과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문제 풀다가 또 어떤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조건을 보다 보면 지문 조건 확인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내용은 요점 정리를 하셔라. 제가 전에 관연도일 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문 조건이 많아져요.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문 조건을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 지문 조건을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권해드려요. 자,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읽었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지문 조건에서 2층 구조계획에 필요한 아이템들, 3층 구조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제 도면 작성 요령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면도를 그리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단면도를 그리는 거라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연습했던 내용들은 다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만 한두 가지를 더 짚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다른 내용은 일반적이라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기둥은 외벽 패널 부착을 고려해서 축방향 표기를 한다. 특이하죠. 기둥은 외벽 패널 부착을 고려하여 축방향 표기를 한다. 이 기둥의 강축약 축방향을 고려하라고 하는 아이템은 계속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출제되면요. 철골 문제가 출제되면 그러면 어떨 때에는 기둥의 강축 방향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19년도처럼 그때 처음 무슨 개념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강축 방향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문제를 푸셨는데 19년도 관연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기둥의 강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관연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내용을 기둥의 강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축 방향으로 출제자가 출제할 때도 있고요. 강축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출제할 때도 있고요. 올해 문제처럼 외벽 패널을 부착하는데 시공성을 고려해서 축 방향을 표기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서 출제자는 계속 출제를 하죠. 그래서 관연도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 관연도를 응용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응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으로 트러스의 위치를 표기하고 지붕가세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횡력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붕가세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처럼 지붕구조 평면도를 작성하는데 뭘 요구한다고요? 트러스 위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고요? 평면도에는 점선 두 줄로 표기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기 전에 내가 철골 문제에선 적어도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지문 조건을 정리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횡적을 방지용 보에 대한 거는 구조계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직은 지문 조건을 확인했을 때 기준이 딱 쓰지 않습니다. 자, 횡절 방지 정보는 아직 구조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어디를 보라고요? 다시 부재 사이즈를 봅니다. 보시면 자, 보에서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할 때 횡작을 방지 정보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뭐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보부재 단면 기호에서 요 제일 작은 부재 사이즈를 놓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제일 작은 철골 부재의 사이즈가 194150이면 이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횡절 방지 정보를 계획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이즈를 적용해서 횡절 방지 정보로 쓸만한 부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 부재 사이즈가 보부재이긴 한데 194150이면 주요 구조 부재로 쓰이는 부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200의 100짜리가 온다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문제에서 200의 100짜리가 주어졌으니까 만약에 내가 횡절 방지 정보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고민 없이 이 부재를 쓸 거야 라고 할 텐데 200의 200보다는 194150이 좀 더 큰 부재입니다. 근데 194150으로 횡절 방지 정보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커요.
횡설방정부는 결과적으로 물량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횡설방정부로 적용을 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세모입니다. 194, 150 부재로 제일 작은 부재를 횡설방정부로 쓸까 말까를 지금 이 상태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뤄둡니다. 이 횡설방정부는 애매하다. 나는 구조계획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2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단면 상세. 이 문제에서는 단면 상세를 요구하진 않지만 이 단면 상세를 대처하는 다른 단면도를 요구하고 있죠. 어떤 단면도요? 트러스 단면도. 그러니까 이 12번 아이템은 출제자의 의도상 트러스 단면도를 그리는 걸로 해가지고 대처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최종 결정합니다. 우리가 철골일 때 주로 요점 정리해야 되는 아이템들은 이 아이템들인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문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은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구조계획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문 조건은 요까지 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지문 조건을 확인하고 요점 정리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21년도 하반기 문제가 출제자가 의도하는 지문 조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이 요점 정리를 하시고요. 이 요점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동영상 때 구체적으로 뭘 한다고요? 구조계획을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지문에 대한 요약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